안녕하세요. 리쿄에게 물어라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리쿄가 향압을 열고 사자들이 그 향에 압도되는 순간에서 이어집니다. 리쿄의 손에서 열린 작은 녹유 향압. 그 안에서 피어오른 향은 단순한 나무나 꽃의 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봉인되었던 시간을 깨뜨리고 망각의 장막을 걷어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향이 다시를 가득 채우자 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기억의 파편들이 부유하는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리큐의 지난 삶,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하나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향은 그들을 가장 먼저 리큐의 젊은 시절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오사카의 활기 넘치는 상인거리였습니다. 아직 리큐라는 이름을 얻기 전 소박한 찻집을 운영하며 차의 본질을 탐구하던 센노 요시로, 그 젊은 날의 모습이 사자들의 의식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의 다도에는 아직 궁극의 와비가 완성되지 않은 풋풋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뒤흔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조선에서 온 여인 이월. 그녀는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홀로 삶을 꾸려가는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눈빛 속에 깊은 슬픔과 강인함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리큐는 그녀에게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순수하고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추구하던 아름다움의 본질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차,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요하군요. 마치 고향의 밤하늘을 보는 듯합니다. 이월님, 당신의 눈빛에서 저는 차의 진정한 의미를 봅니다. 꾸밈없이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리큐는 이월에게서 새로운 다도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화려함이나 기교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겸손함과 단순함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미학. 그것은 조선의 소박한 도자기, 그리고 이월의 삶이 지닌 은은한 빛깔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통해,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통해 깊이 교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처럼 잔잔하고 깊이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경랑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조선과의 전쟁이 임박하고 이월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 이월은 리큐에게 작은 녹유 향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어느 이름 없는 도공이 빚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리큐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응축된 보물이었습니다. 이 향압, 저의 고향의 흙으로 빚은 것입니다.
이 안에 저의 마음을 담았으니 부디 이 향합을 보며 저를 잊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의 차에서 저의 고향의 향기를 찾아주세요. 리큐는 2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이내 스쳐 지나갈 운명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리큐의 다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차에는 2월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그녀가 남긴 노규 향합 속의 미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합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리큐의 다도 철학의 근원이자 그의 삶을 지탱하는 비밀스러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리큐는 히데요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다도의 대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다도는 천하를 호령하는 히데요시마저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리큐의 다도는 권력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소박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이는 곧 히데요시의 과시적인 취향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2월이 남긴 노규 향합과 그 속에 담긴 순수한 미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의 다실로 돌아옵니다. 리큐의 손에서 열린 노규 향합.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사자들의 기억 속에서 리큐의 삶,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다도 철학의 근원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이제 리큐의 죽음이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추구했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자 가장 숭고한 다회였습니다. 노규 향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큐의 사랑, 그의 고뇌, 그의 미학적 신념이 집약된 우주였습니다. 사자들은 그 향을 통해 리큐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깊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리큐는 왜 이토록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는가?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노규 향합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원작의 시간 역순 구성과 조선 여인 2월, 그리고 노규 향합이라는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이번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 리큐에게 물어라, 차와 사랑,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리큐의 마지막 향합에서 피어난 향은 사자들의 의식을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의 리큐, 즉 센노 요시로가 조선의 여인 2월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로부터 노규 향합을 건네받으며 자신의 다도 철학의 근원을 발견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2월은 리큐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의 본질, 즉 꾸밈없고 소박하며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2월과의 만남 이후 리큐의 다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번잡한 형식을 버리고 재료 본연의 가치와 공간의 여백, 그리고 차를 마시는 이의 내면을 중시하는 다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자는 점차 투박한 라쿠다완으로 바뀌어갔고, 다실은 화려한 장식 대신 소박한 풀꽃 한 송이로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2월이 남긴 녹유 향압이 있었습니다. 그는 향압을 바라보며 2월의 순수한 정신과 그녀의 고향인 조선의 미학을 되새겼습니다. 이 녹유 향압에는 2월의 고향의 흙과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토록 꾸밈없이 소박한 것에서 오는 것이었어. 그의 명성은 점차 교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를 자신의 다도 스승으로 삼으며 그의 지위와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리큐는 자신만의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녹유 향압과 2월과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큐, 그대의 차는 천하 제일이오. 짐의 다회에 어울리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다시를 만들어 보라. 천하의 재물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히데요시는 힘과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 다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황금다시를 만들고 값비싼 다기들을 수집하며 자신의 권력을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리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데요시의 요구에 겉으로는 따르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다도에서는 굳건히 와비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소박했고 그의 다실은 고요했으며 그의 미학은 겸손했습니다. 이러한 리큐의 고집은 히데요시의 심기를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겼습니다. 다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정치적 도구였고 리큐의 고요한 저항은 히데요시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특히 리큐가 아끼고 사랑했던 녹유 향압은 히데요시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투박한 향압일 뿐이었지만 리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리큐, 그대의 다도는 짐의 뜻과 다르구려. 그 투박한 향압은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오? 짐에게 숨기는 것이라도 있는가? 송과오나 폐하, 이 향압은 저의 다도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한 도기가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미의 근원이자 저의 삶의 일부요입니다. 리큐는 녹유 향압에 얽힌 2월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히데요시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었고 권력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지켜야 할 순수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과 향압에 대한 집착은 히데요시에게는 불복종과 반역의 증거로 비쳤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의 인기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히데요시의 권력에는 복종했지만 리큐의 다도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리큐의 존재 자체가 히데요시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큐가 이월에게서 받은 노규 향압이 조선의 것임을 알게 된 후 히데요시의 의심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조선과의 연관성은 더욱 위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군. 그 천한 조선의 향압이 그리도 소중하단 말이냐. 짐의 명령을 거역하고 조선과의 연을 끊지 못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짐의 신하가 아니다. 리큐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학적 신념과 사랑, 그리고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노규 향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리큐의 모든 것이자 히데요시와의 충돌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자들은 이 과거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리큐의 마지막 다회가 단순한 죽음의 의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념의 무게, 죽음의 선택. 리큐의 마음속에는 2월이 남긴 노규 향압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신념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손에 넣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는 리큐의 그러한 고집이 점차 거대한 불복종으로 비춰갔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기를 원했고 리큐의 존재는 그에게 거슬리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큐가 소유한 진귀한 다기들을 몰수하고 그의 다시를 해체하는 등 리큐의 자존심이자 신념의 상징들을 하나둘씩 짓밟아 나갔습니다. 특히 노규 향압에 대한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리큐가 왜 그토록 투박한 조선의 향압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안에 자신을 향한 불온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리큐, 그대는 아직도 짐의 뜻을 모르겠는가? 그 노규 향압을 짐에게 바치라. 그것이 조선과의 불경한 연을 끊고 짐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마지막 기회다. 송가오나 폐하, 이 향압은 단순한 도기가 아니옵니다. 제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니 결코 폐하께 드릴 수 없사옵니다. 리큐의 단호한 거절은 히데요시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리큐가 자신을 능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를 추방하고 그의 다시를 폐쇄하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리큐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조용히 차를 다리고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다도 철학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고 이는 히데요시의 질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마침내 히데요시는 리큐에게 할복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잔혹한 경고이자 리큐의 정신마저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리큐는 히데요시의 명을 들었을 때 놀라거나 절망하는 대신 깊은 평온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월의 얼굴과 노규 향압의 따뜻한 감촉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리큐는 그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다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1화에서 사자들이 목격했던 바로 그 다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철학, 삶, 그리고 이월에 대한 사랑을 그 다회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다실은 그의 마지막 도장이자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한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리큐는 노규 향압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향압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향압을 통해 이월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향압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월과의 사랑, 순수한 미에 대한 그의 믿음, 그리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월, 그대가 남긴 이 향압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소. 이제 이 향압을 통해 나의 마지막 다도를 올리겠소. 나의 삶, 나의 차, 나의 모든 것을 이 한 잔에, 이 한 향기에 담아 바치겠소. 리큐는 사자들을 앞에 두고 향압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향기 속에서 이월의 모습이 아련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사자들에게도 느껴지는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리큐의 죽음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순수한 아름다움을 향한 마지막 승리임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압에서 피어나는 향은 리큐의 모든 것이자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리큐는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히데요시에게는 승리였을지 모르겠지만 후세에게는 영원한 미학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한 인간의 숭고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규 향압은 이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영원히 세상에 회자될 것입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마지막 이야기. 차 한 잔의 유산, 영원히 흐르다. 리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다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명의 사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코끝에 아직 리큐의 녹유 향압에서 피어난 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한 시대의 위대한 다인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숭고한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리큐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비통함에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리큐의 고결함에 깊은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히데요시의 명령을 전달하는 단순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리큐의 마지막 다회와 향압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들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그들 각자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자 1. 그는 차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떠나셨군. 사자 2. 허세와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오직 순수한 미만을 쫓았지. 그의 죽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는 죽음이요. 다실 밖에서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와 고요한 다실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자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결의에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리큐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도 철학, 이월가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녹유 향압에 담긴 미학적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세상은 잠시 그의 승리에 환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히데요시의 화려함보다는 리큐의 소박한 다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큐의 죽음은 오히려 그의 다도 정신을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자들은 히데요시에게 리큐의 죽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실, 즉 리큐의 숭고한 죽음과 그의 다도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만족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찝찝함과 함께 리큐의 죽음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리큐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죽음을 택했군. 짐의 뜻을 거스른 자의 말로는 이렇듯 비참한 것이니라. 그러나 리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유 향압은 리큐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녹유 향압에 얽힌 리큐와 이월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향압이 리큐의 다도에 미친 영향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도기가 아니라 순수한 미를 추구하는 리큐의 영혼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리큐의 다도 철학은 그의 제자들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과 기교가 아닌 소박함 속에 담긴 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리큐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와비의 정신은 단순한 다도 양식을 넘어 삶의 태도이자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월이 남긴 노기우 항압이 리큐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듯 리큐가 남긴 다도 정신은 후세에 영원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리큐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완성했고 그의 삶은 차 한 잔에 담겨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는 이제 질문이 아닌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차 한 잔에 담긴 그의 삶의 진실, 고요함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겸손함 속에 숨겨진 위대함,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큐의 와비의 정신, 와비차가 남긴, 리큐가 남긴 그의 영향,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